마켓나우 3부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지혜입니다. 자, 이번 주는 무엇보다도 수급 영향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업종별 이슈 때문에 너를 띄는 장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피로감도 좀 누적됐을 만한데요. 지금 대형주는 상승하고 있는 반면 코스닥 시장은 약간의 아쉬운 게 제약 바이오 중심으로 매물을 좀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대 흐름은 어떤 지수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시장의 흐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입니다. 자, 코스피는 2650선 위에서 출발했는데 현재 2657선, 5호장에도 1%대 나름 상대적인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강보합권에서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584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코스피 일중 통해서 오늘 시장 흐름을 좀 한눈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요, 그 스태그플레이션에 좀 압박이 있었습니다. 성장은 둔화됐는데 물가는 여전히 높아서요. 그런 약세 요인이 있었는데 다행히 기업 실적 호조, 특히나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호실적을 기록한 이후 시간 외 거래에서 급등하는 흐름들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주목해 볼 부분이 클라우드 사업 부분의 그 매출이 확실히 좀 잘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연결될 수 있는 게 엔비디아, 아마존이었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유의미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코스피 시장에서도 좀 탄력을 얻어주는 흐름들이 있었고, 오늘 코스피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이 영향받아서 전기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끌어들이는 상승, 그 매수하는 흐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흐름들이 오후장까지 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수급 현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사자 흐름이 나타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기 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나오는 거고요. 외국인은 3,600억 원 가까이 매수, 그리고 기관은 478억 원 매수고요. 개인이 나홀로 팔고 있습니다. 4,100억 원 이상 매도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네요. 자, 오늘 전반적으로 시총의 흐름이 어떨지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쪽으로 좀 수급이 쏠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삼성전자는 아직까지 8만 원 선은 이번 주에 못 되찾고 지금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76,8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실적 발표 이후에 오늘 좀 튀어오릅니다. 3.6%. 이건 앞으로도 실적이 괜찮을 수 있습니다라는 가능성, 이런 부분이 증권사에서 연이어 나오고 있는데 2분기 영업이익이 5조 정도 전망이 되거든요. 그리고 SK하이닉스는 HBM3E라고 해서 고대역폭 메모리, 이 차세대 제품이 출시된 이후에 이게 매출로 이어지면서 D램 이쪽으로 좀 실적이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영향을 좀 받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2차 전지 미국 GDP 쇼크가 있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에서도 2차 전지 관련주가 테슬라 이외에는 안 좋았거든요. 이 영향을 받아가는 거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아무래도 2분기 실적도 약간 좀 암울한 상황인데 믿을 것은 GM 고객사뿐이 없다라는 얘기도 나와서요. 향후 그 신규 라인업 제품 판매에 대한 수치를 좀 확인하는 게 관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0.5%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시총 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입니다. 자, 현대차, 기아, 운수장비 업종을 중심으로 오늘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장인데요. 일단 실적 발표 이후에 좀 엇갈리는 흐름들은 보이고 있고 큰 움직임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기아 쪽에서는 0.5% 상승하면서 11만 7천 원 선. 뭐 실적은 지속적으로 좋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분기는 계절적인 성수기이기 때문에 조금 더 수요가 좀 받쳐줄 가능성이 있는 것 같고, 현대차나 기아 약간은 좀 지켜보자라는 흐름, 오늘 좀 쉬어가자라는 흐름이 있을지 몰라도 그 하이브리드 차종 믹스 그리고 지역 믹스 이런 부분에서 또 긍정적인 효과가 이후에 잡힐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함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포스코홀딩스는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를 소폭 상회하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업황에 대한 둔화 우려감이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철강, 그 본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 4분기 이후 좀 바닥은 찍었다라는 인식은 있습니다. 자, 오늘 KB금융이 8%,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도 7% 이상 현재 시간대 오후장도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홍콩 ELS에서 KB금융은 8천억 원의 손실이 날 것으로 봤는데 실적 잘 나왔거든요. 은행 외에 다른 주력 계열사에서 수익성이 잘 나왔다는 걸 확인하고 투자에 매수 심리가 좀 몰리고 있다라고 파악됩니다. 코스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은 아무래도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고금리 상황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니까 성장주 위주로 코스닥을 잇잖아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장이고 그래도 현재는 강보합과 어렵게 유지하면서 854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바로 이어서 수급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관 쪽에서 약간은 받쳐주고 있는 모습인데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사고 있고요. 외국인은 제약 쪽 팔고 있습니다. 기관, 개인과 기관이 동반 사자의 흐름으로 개인이 오늘은 1,136억 원 매수하고 있고요. 자, 코스닥 시총 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HLB 그룹주의 흐름이었습니다. 장중 변동성이 꽤 컸습니다. HLB 지금 낙폭을 많이 줄여서 0.27% 지금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급락했을 때 코스닥 시장 좀 빠졌고요. 조금 더 V자 반등하면서 약간 좀 지켜주고 있는 흐름이 HLB의 그 대장주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라는 거 하나 좀 말씀드리고요. 에코프로는 2%, 어제 4% 올랐잖아요. 그 풀린 이후에 약간 좀 차익 실현 매물 나타나고 있는 거고, 알테오젠 1%. 자, 뒤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6위부터 10인데 리노공업이 오늘 1% 상승하고 있고 이오테크닉스가 5% 강세이거든요.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좀 매수에는 일부 들어온다라는 부분과 HP, SP 같은 경우에는 좀 개별 이슈로 보셔야 됩니다. 4%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후 1시 시황 이렇게 봐드렸는데요. 전반적으로 그 피로도가 좀 높은 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계산할 것도 많은 장인데요. 과연 오후 1시, 요즘에는 사실 개장보다 마감 때에 있던 이슈가 참 많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저희 방송 이후에 그 마감까지가 굉장히 이번 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전략을 조금 더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켓나우 3부 마켓 스핀 코너로 정우영 실전투자연구원 대표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 시장 오후장입니다. 현재 이제 대형주는 조금 더 치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코스닥이 약간 좀 아쉬운 장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네, 자 오늘 시장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좀 디커플링이 났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시작과 동시에 미 증시는요 사실상 지표는 미 증시는 이 마이너스로 끝났지만은요 미 3대 지수뿐만 아니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게 되면 대부분의 밑에 꼬리 개파락의 양봉뿐만 아니라 밑에 꼬리를 달면서 자 오후장이 들어서면서 미 증시는 이 강한 모습을 끌어내다 보니까 아시아 증시로 이어지는 현 상황에서는 사실상 우리나라는 갭상승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영향으로 양지수 상승 출발은 했지만은 사실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지금 현재까지도 플러스 유지뿐만 아니라 양봉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자,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미 국채 금리의 4.7, 말 그대로 7자를 보다 보니까 사실 조금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그게 제일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은 제약바이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초반은 좋았습니다. HLB 가족뿐만 아니라 알테오젠에 비롯된 시가총액이 높은 제약바이오도 분위기 좋았는데 혼자 내려갔다가 올라가고 같이 끄집어 내렸던 제약바이오는 오히려 더 지금 윗꼬리가 달리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마이너스권은 아니라는 게 좀 다행인데 그 이유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아직 지금 현재 플러스 유지권으로 유지하다 보니 나름대로의 이 반도체 소부장에서 지금 현재 강한 기관의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에는 자, 이 1년에 몇 번 보지 못하는 현상이죠. 자, 지금 현재 1.2%대, 1.1%대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주말장을 앞두고 있는 국내 증시는
대부분이 반도체는 사서 넘어가자라는 분위기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도 대부분의 이 종목군의 이 형성은 반도체 소부장에 밀집되어 있고 그뿐만 아니라 글로벌 테마라고 볼 수 있는 대부분의 이 현재도 강세인 종목군에서 지금 밀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저희 마켓나우 3부는 오전장과 오후장을 연결해드리면서 전략을 제시해드리고 관심 종목도 제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틀 전에 분석한 선익 시스템 종목이 상한가 등극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소개해드린 한양 디지템이 장중에 11% 넘는 급등세를 연출을 했고요. DIT도 장중 9% 급등했습니다. 최근 같은 어려운 시장에서 종목 고르기 안목이 참 필요한 상황인데 한 주를 마감하는 이 금요일 오후장 이런 부분을 주식하시는 분들은 주말 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되고 어떤 종목이 승률이 조금 더 높을 수 있을지 종목 전략 이어서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자, 앵커님 고맙습니다. 네. 며칠 전에 소개한 종목뿐만 아니라 어제까지 소개했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오늘 급등이 나게 되는데, 자, 제가 잘한다는 것보다도요, 저 뒤에 보이는 이데일리 스핀에서 객관적인 지표로 잡아내는 종목들, 다시 말해서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를 통해 가지고 우상향이 나고 있고 하단 쪽에 보이는 이 밀집되어 있는 현재 이 중심이 대한민국 중심에 있는 테마군에서 나오는 파생되어 있는 이 종목군들이 강하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또 한마디 이야기 드리면요. 주식을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다시 말해서 낚시에 비한다면 물고기가 많은 곳에 낚싯대를 던진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거래량과 기관과 외국인, 그뿐만 아니라 테마는 두 가지 관점입니다. 국내 테마냐, 글로벌 테마냐. 여러분들은 국내 테마 같은 경우에는 단순 이벤트, 이슈로 끝날 수는 있으나 글로벌 테마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슈가 매일매일 재가공이 돼서 움직인다라는 것을 매일매일 이 트레이딩 이데일리 스핀을 보면서 여러분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제일 강하게 움직이는 섹터가 어디인지 순서대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매일매일 보다 보니까요, 좀 지겨운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미 전력 인프라 확대 소식으로 인해 가지고요, 오늘도 변압기입니다. AI로 파생되어 있는 시장에 전력, 전선, 전기 모두 다 이 인프라 확대를 통해 가지고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심은 변압기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나 오늘 선익 시스템뿐만 아니라 동아엘텍 그리고 아바코까지 지금 이 BOE에 납품을 하고 있는 납품 이력과 납품하는 지금 현재 수주 현황의 소식으로 인해 가지고 OLED 장비가 이제 새로운 테마로 형성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급등 소식을 또 통해 가지고요. 자, 이 HBM3뿐만 아니라 반도체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달달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럼 변압기가 움직이면 당연히 데이터 센터겠죠. 데이터 센터에 제일 필요한 거는 사실상 전력 전기입니다. 전력 전기에 관련돼 있는 파생되어 있는 데이터 센터.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메모리, DRAM뿐만 아니라 낸드까지도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폭넓게 좀 봐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말아 주셨으면 하고요. 원격 진료, 자, 저평가, 이 저가 매력, 기술적 반등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페인트도 어제 제가 테마별로 지금 현재 주도주 종목을 이야기 드릴 때 강남 제비스코가 오늘도 급등을 통해 가지고 체인트가 올라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지금 5등으로 밀려나 있는 자율젠 같은 경우에는 차트가 너무 좋습니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뿐만 아니라 라닉스까지도 현재 이 변동성은 자꾸만 있지만 오늘 변동성 줄이면서 단봉으로 움직이는 걸 보게 되면 다음 주에도 이 자율주행 쪽으로 한 차례 더 바람이 좀 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또한 이 AI 반도체의 수요에 따라가지고 변압기와 자, 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원재료는 뭡니까? 구리입니다. LS뿐만 아니라 풍산 그리고 이구산업까지 오늘 급등을 통해 가지고 구리 원자재 관련돼 있는 급등을 하고 있고요. AI 의료 같은 경우에는 JNK가 개별적인 모멘텀으로 인해 가지고 오늘 올라온다라고 좀 볼 수 있고 나머지에 따라올 수 있는 루닛이라든지 자, 딥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닥을 좀 만들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쪽입니다. 자, 네옴시티라든지 원전 그리고 저 밑에 보이는 조선 MRO 같은 경우에는요. 자, 조선 그리고 또 조선이 잡힙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이 테마 중에서 주도 테마의 중심은 두 가지입니다. 반도체와
반도체와 그리고 조선이 있고 그 조선 뒤에는 조선 기자재 앞으로의 이 미래 성장성에 있어가지고 사실상 남중국해의 이 대립 관계가 조만간 불거지게 된다면 사실상 미군, 미 항모까지도 우리나라에 와서 수리, 보수,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이제 전 세계에도 몰려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는 조선 MRO 쪽의 주 종목이죠. STX 중공업과 하나엔진을 꼭 유심히 보시면서 흐름을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5장에서도 특징 연기 부분이 이제 나스닥 선물이 1% 급등한다. 근데 이러한 현상은 좀 이례적이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좀 호재성 재료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럴 때 좀 잘 찬스를 잡아야 되는데 5장 관심 종목 어떻게 좀 세워봐야 될지 전략적인 노하우를 좀 전해 주십시오. 네, 맞습니다. 주말장을 앞두고 나서 사서 넘어가야 될지 아니면 뭐 홀딩을 해야 될지 아니면 팔고 넘어가야 될지 지금 이 시간 1시 15분 제일 고민될 시간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이유는 뭐냐? 주말 동안에 이 긴 시간에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릅니다. 근데 과거에는 사실 2012, 13, 14, 15 이 박스권에서 5년 동안 움직이던 롱숏 펀드가 이 최고 히트를 치는 그 시기에 때는 대부분이 질병 아니면 바이러스 관련주 아니면 이 북한 다시 말해서 이제 전쟁 리스크 종목들을 사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좀 특별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나스닥 선물이 지금 급등하고 있고 그리고 상해도 분위기 좋고요. 그 미 증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오늘 PC 3월에 이 매크로가 기다리고 있지만은 사실상 1%의 급등이라면 미 증시 들어가고 난 후에는 일단 상승 출발 이후에 상승 출발한다는 기준 안에서 그러면 어떤 기준에서 지금 1% 급등이 나고 있냐라고 보게 되면 이 알파벳과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그 클라우드 사업 부분입니다. 클라우드 사업 부분의 이 실적 호조로 인해 가지고 오늘도 우리나라의 변압기 데이터 센터가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위에 수급 포착과 차트 포착에서 잡히고 있는 주말 동안에 수많은 개인들과 트레이더들이 뉴스를 가공하고 그 가공한 것을 블로그 아니면 카페 여러 커뮤니티를 통해 가지고 가공할 수 있는 종목들로 오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수급 포착과 차트 포착에서 어떤 종목들이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로 정배열 초입과 급등주 패턴을 만들고 있는지 종목별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온전선, 일진전기, 대한전선, 그리고 S&T 엔진, LS 이구산업, HD 현대중공업, 자, 이구산업, 링네트, LS 네트워크, 그리고 덕산 하이메탈, 광명전기, GNC 에너지. 대부분이 에너지 쪽이고요. 전선과 전선 그리고 전기 쪽입니다. 자, 차트 포착 같은 경우에도요. 조금 전에 OLED 이야기 드렸는데 바로 잡히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 우리 그 1일 리스핀을 보신 분들은 큰 수익을 얻을 수도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아침 일찍 제일 먼저 잡혔던 게 선익 시스템인데 시작과 동시에 14%, 15%에서 잡히고 수급이 매도에서 매수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계속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선익 시스템 오늘 상한가 축하드리고요. 대원전선, 일진다이아, 동아엘텍, 자 가족들이죠. 선익 시스템과 동아엘텍 대주주입니다. 자 대일전기공업, 일진전기, 재룡산업, 세명전기 다 전기밖에 없네요. 그렇죠? 전기밖에 없고 지금 오늘 시장에서의 대부분의 거래량들은 전선과 전력 쪽이 모두 다 좀 배팅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거래량 늘어나고 거래량이 수반돼서 움직인 쪽도 대부분이 이 전기, 전력, 변압기 쪽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과 함께 주말장에 사서 넘어가거나 아니면 관심을 꼭 가지고 다음 주를 봐야 되는 종목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하고 천천히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자, 여러분들에게 주말장에 여러분들은 꼭 관심을 가져야 되고 종가 배팅도 가능한 종목으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전기공업입니다. 자, 여러분 어느 정도 예상은 하셨죠? 예, 전기입니다. 자, 그러면 제일전기공업은 왜 오늘 급등이 나고 있는지 간단하게 좀 분석을 해보면요. 스마트 배전기기 전문 제조 회사입니다. 차단기, 분전반, 그리고 배선기구 등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것만으로 인해 가지고 연일 급등하는 건 아니죠. 사실상
사실상 이 재료 측면으로 보게 되면 미국의 최대 전력 관리 기업인 이튼의 제품에 PC 독점 공급을 하는 것을 알려지면서 미국 전력 인프라 확대 정책 수혜 종목으로 부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이 제일전기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튼에 독점 공급을 하고 있는 전류 차단 화재 예방 제품으로도 조립 제품으로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미국 쪽에 오늘 이 전력 인프라 이 확대 소식을 난 만큼 오늘 오후장 같은 경우에는 국내 전력보다도 미국, 이 북미 쪽에 연관되어 있는 관련주들이 조금 더 주말 동안에 가공이 좀 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장은 전기 관련 종목 중에서는 제일전기공업을 꼭 관심을 보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인데요.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자, 오늘 또 조선주를 들고 나왔습니다. 자, 조선주는 여러분들 요즘 시장에서 제일 핫한 섹터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조선은 이제 대한민국 조선이 아니다. 조선은 해군 방산이다라는 개념으로 이제 조금 이제 틀리게 보자라고 이야기 드립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13년 만에 이 동반 흑자 전환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신조선가뿐만 아니라 이 LNG 암모니아 그리고 메탄올의 전 세계 1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1년 9개월, 10개월 동안 외국인들이 쌍끌이로 사고 있는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전 세계 군함이 우리나라의 MRO 사업뿐만 아니라 근조를 하러 들어오기 위한 초석이 지금 글로벌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외국인의 1년 동안 왜 매수하는지 셀링 포인트를 알고 들어가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푸근하게 좀 더 끌고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HD 현대중공업은요. 제가 말 안 해도 너무 잘 아시죠? 예. 선박 엔진뿐만 아니라 선박 근조 가격이 10% 차지하는 핵심 부품이자 자, 수주 단가의 수익이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업체로서 사실상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엔진 부분까지도 전 세계 1위 힘센 엔진을 들고 있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영업이익도 따라오고 있고요. 미국 현지 편리조선사의 정부 발주 한정뿐만 아니라 관공선에 대한 신조뿐만 아니라 유지 보수 사업에 이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MRO 사업에 있어가지고 현대중공업이 하나오션하고의 대립 중에서 조금 더 우위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오션이 가만히 있을 쪽은 아니죠. 작년 9월쯤이었죠. 예, 미국의 별도 법인을 만들어가지고요. 글로벌 MRO 시장에 본격 진출하고 있는 김동관 부회장을 보게 되면 역시 이제 피 터지는 전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근데 두 분이 피 터지는 전쟁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행복합니다. 왜? 두 개 다 들고 있으면 되고 수익을 맛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오늘 13만 9천 원입니다. 오늘 당장 들어가시지 마시고요. 전고점의 물량이 14만 5천 원입니다. 시가총액이 1조 2천억이 어떻게 원샷으로 날아가겠습니까? 한 차례 눌림목 자리를 만들 수 있는 이 여력이 남겨져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보다도 다음 주 음봉 공략을 통해 가지고 추세 우상향을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들 제가 조금 전에 우리나라 조만간 다음 주부터 512 장비 테마가 이제 만들어질 걸 좀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선익스템, 동아 엘텍이 오늘도 날라갔고 그 세 번째로 아바코가 드디어 이제 오늘 같이 갭상승이 났는데 밀리지가 않습니다. 바디 양선에서의 양선을 내고 있는데 바디가 너무 좋습니다. 이 바디를 키운다는 거는 지금 현재 매물이 나오지 않고 매물을 다 걷어들여가지고 하단 자리 갭을 띄었지 않습니까? 점핑의 물량을 지금 소화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상 손바꿈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자, 세계 최초로 진공 증착 물류 시스템에 대한 검증을 마친 국내 유일한 업체라고 볼 수 있는 자, 종합 장비 업체뿐만 아니라 자, 중국의 BOE 8.6세대 OLED 진공 증착 물류 장비 공급 업체로 선정되었습니다. 자, 아바코는 8.6세대 진공 증착 물류 장비의 OLED 증착 공정 중에서 불순물이 없는 진공 상태에서 기판을 이송시키는 핵심 장비로 BOE에 포함한 다수의 디스플레이 기업들에게 최근 8.6세대 OLED 투자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사실상 아바코는 장기적인 수혜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이 좋은 재료이지만 객관적 지표 한번 더 봐야 됩니다. 시가총액이 2,700억에 유보율 2,200% 그리고 부채가 87%입니다.
부채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에게 우량한 종목의 특징이 뭐냐? 유보율이 높고 부채가 낮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PBR 1.42에 자 여러분들이 이 다음 주에 만약에 OLED 장비에서 자 테마가 형성된다 그러면 이 세 개 종목이 동시다발적으로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자 우량한 회사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자리는요, 사실 종가 배팅 가능하고요. 다음 주 월, 화에 음봉 공략 2차례까지 더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추세를 타고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 PC가 오늘 PC 물가 지표가 나오게 되다 보니까요. 월요일장에 좀 변동성이 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한 차례 사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 개파락 떨어졌을 때 9시 한 5분에서 10분 사이에 개파락이 양봉에 오늘 외국인들이 점핑이다 보니까 매도 물량이 나오는데 다음 주에 개파락 떨어지고 나서 5분에서 10분 사이에 비차익에서 수급이 들어오는 걸 보고 두 번째 자리를 찾는 것도 슬기로운 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종목은 아바코 여러분들에게 매수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세 종목 중에 하나 HD 현대중공업은 증권사에서도 안정적인 우상향 추세가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최근 목표 주가를 상향한 흐름이 있었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자, 대표님, 오늘 못다한 이야기를 다음 주 월요일 오전에 너튜브에서 함께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주식 중에서 제일 중요한 시간이 몇 시냐? 9시입니다. 9시에서 10시. 9시에서 10시가 사실상 우리나라 거래대금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죠. 9시 5분에서 10분 사이에 우리나라 문 열고 들어가면 아무리 좋은 이야기와 아무리 나쁜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갭상승 음봉의 갭하락의 양봉. 우리나라 시장은 왜 힘드냐? 세상에서 전 세계에서 제일 민감도가 큰 나라입니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가 나오더라도요. 갭상승이 음봉입니다. 아무리 나쁜 이야기 나도 갭하락이 양봉입니다. 그 제일 큰 변화의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있기 위해서 8시 30분부터 11시까지 여러분들에게 오전 시간을 같이 하는 시간을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8시 30분에 오시게 되면 아침 시작과 동시에 1일 2 스핀을 보면서 그날에 어떻게 흘러가는지 제가 총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변동성 장세에 잘 대비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정우영 대표님과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1시에 뵙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본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 결정에 대한 책임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현재 시각 1시 27분 지나고 있는데요. AI에 포착된 중요한 이슈와 그리고 주제는 무엇이었을지 저희가 싱크풀 버블 맵을 통해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만나보시죠. 자, 오늘 구리, 전선, 전력 설비에 대한 관심이 컸습니다. 전선은 전선업계가 격포제에 현재 미소를 짓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바이든 행정부가 향후 5년간 미국에서요 16만 킬로미터 규모의 송전선을 개선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북미 전력망 교체 수요 이런 부분이 이제 잡히는 거고요. 또 구리 가격이 6개월 새 20% 넘게 급등했는데 전선업계는 구리 가격이 상승하면 그걸 판매가로 전가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르는 거고요. 자, 구리는 그 AI 열풍이 일면서 데이터 센터 이런 걸 설치하고 전력 인프라 구축을 하면서 구리 수요가 또 크게 늘었기 때문에 전선 외에도 구리가 이게
시뻘겋게 새빨갛게 이렇게 채색이 되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관련주 대원전선이 26% 급등, 그리고 가온전선 16%, 일진전기 15% 동반 급등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전력 설비 같은 맥락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그 싱가포르에서는요, 실적에 연동이 되는, 그래서 움직이는 반도체, 은행, 조선 업종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은행 같은 경우에는요, KB금융이 1분기 실적을 이제 선방을 했습니다. 홍콩 ELS 손실 이런 부분을 좀 무색할 만큼 다른 계열사 은행 말고 이쪽에서 수익성을 좀 방어해줬기 때문에 긍정적이었고, 조선은 삼성중공업 이슈, 우주항공도 관련 이슈로 오늘 관심이 많았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AI에 포착된 이슈와 종목을 살펴드리는 싱크풀 버블맵 함께했고요. 이후에 마켓 이슈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마켓나우 3부 저희 마켓 이슈로 찾아뵈고 있습니다. 오늘 이재규 나도투자연구소 본부장과 민경철 이데일리 온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 시간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반갑습니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할 그 오늘의 이슈를 화면으로 우선 보여드릴게요. 만나보시죠. 네, 보셨다시피 요즘 엔터가가 굉장히 시끌시끌합니다. 하이브 세태 때문인데요. 이 하이브와 그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브의 그 민진 대표와 이 충돌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엔터 업계에 그 찬물을 끼얹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감이 있습니다. 사실 엔터 업계는 사람 장사라고 속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 투자자들이 이 불구경을 잘 안 하려고 하는 또 특징도 있다고 해서 이 부분을 저희 좀 중점적으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규 본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엔터주에는 확실히 좀 악재성 재료이긴 합니다만 어떻게 보시죠? 네, 맞습니다. 일단 악재성 재료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이브 같은 경우도 어제 이후에 오늘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하이브 기준으로 설명을 드려봤을 때는 크게 회사 자체에는 타격이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 자체가 좀 더 장기화가 될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고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인 엔터 시장 자체의 주가 흐름 자체가 좋지는 않았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추가적으로 밀릴 가능성보다는 여기서 그래도 하반 경직을 어느 정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브가 지금 우리나라 엔터 기업들 중에서 가장 대장주의 역할을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사태는 굉장히 아쉬움이 있지만 지금 우리가 작년에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고요. 그 이후에 앨범 판매량이라든지 공연 쪽에 대한 모멘텀이 떨어지면서 관련 종목군들의 하락이 계속해서 이어졌는데 최근 들어서 그래도 반등이 나오고 있었던 과정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쉽기는 하지만 이 부분이 회사 자체의 본질적인 가치를 훼손할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그렇진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하이브 이후에 어떤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지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SM이나 JYP 엔터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주가 흐름이 견고하다. 저점대에서 어느 정도 하반 경직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 이번 사태가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시장에서 이슈가 될 만한 부분이긴 하지만 주가의 가치를 크게 훼손할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수준에선 그래도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터 업체 전반적으로 우리가 안 좋다. 부정적으로 보기에는 조금 확대 해석의 경향이 있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자금이 어떤 식으로 들어오는지 움직이는지 여부를 좀
따져보면서 엔터들이 반등을 좀 더 해 나갈 수 있을지 여부를 좀 판단해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하이브로 좀 좁혀서 얘기를 하면 밀린 만큼 밀렸다. 더 이상 추가적으로 하락 가능성 좀 제한적이다라고 봐주셨습니다. 오히려 엔터주가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자, 민경철 전문가님, 엔터주 전략 어떻게 좀 세워보는 게 좋을지 큰 방향성 진단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저는 큰 방향에서 시청자분들이 원하시는 큰 상승은 1, 2년 정도 후에 내년이나 내후년쯤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작년 거의 5월 달부터 거의 1년 정도 엔터주가 서서히 우하향을 기록하면서 고점에서 반토막 정도의 이제 조정을 대체적으로 받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자, 바로 반등을 만들었을 때, 바로 상승을 만들었을 때 작년부터 물려있는 매물대를 한 번에 소화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고금리 국면에 뭐 엔터 관련해서도 이런 안 좋은 이슈들이 계속 법적 공방이 나오게 될 좀 상황이니까 앞으로 뭔가 중국 경기가 살아나고 이제 금리 인하가 시행되고 그리고 엔터 대형주들이 그런 타이밍에 맞물리면서 1, 2년 정도 후에 우리 글로벌 투어 콘서트 매출액이 또 이제 잡히게 되면서 또 이제 고개를 들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자, 엔터주는 바닥에서 조금 기간 조정을 1년 정도 거치고 내년, 내후년부터 이제 조금 상승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좀 중장기 관점에서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경철 전문가님께서는 1년에서 2년 정도 이후에 좀 상승의 장, 그럴 만한 장이 좀 펼쳐질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그 이재규 본부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저가 매수가 좀 필요한 타이밍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뉴진스 여러 가지 그 이슈 속에서도 컴백은 또 예상대로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엔터주의 아티스트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면 또한 모멘텀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또 어떤 상승 동력이 될지 궁금한데 어떻게 진단하시는지요? 네, 일단 지금 엔터주, 지금 하이브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뉴진스를 예로 들어드리자면 5월 24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뭐 국내 컴백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영진 간의 싸움이지 이게 기업이 가치 훼손으로 이어질 가능성 굉장히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이브 쪽에서 이 아티스트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매출과 영업이익 쪽에서 뉴진스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10% 전후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이 정도로 밀렸다라고 한다면 저는 매수익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통상적으로 이제 1분기보다는 2분기 때 공연 횟수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좀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가 하이브 같은 경우는 상장된 지가 오래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SM이라든지 JYP라든지 YG엔터를 좀 따져본다면 여름에 주가 흐름이 좋았었던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한 10년 정도 시계열을 좀 돌려서 본다라고 한다면 7, 8, 9월 달에 엔터주들이 강했었던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부터는 어떻게 보면 매수의 관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금 2021년도나 2022년도에 비해서 지금 엔터 관련주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매출이나 영업이익을 고려해 봤을 때 여기서 더 밀릴 가능성은 전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전문가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것처럼 우리가 좀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여름을 목표로 한다라고 한다면 이 역시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엔터주 같은 경우는 제가 판단했을 때 지금은 매수의 기회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아티스트들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활동을 많이 한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 정도 수준이라면 충분히 우리가 접근해 볼 만하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긍정적인 부분도 없지 않기 때문에 잘 살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왜 펀드에도 하이브가 이제 좀 이렇게 몰려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유출이 혹시 될 수 있을지 그리고 다른 종목이 혹시 유입될 수 있을지 그 흐름도 우리가 한번 봐야 된다 이런 생각도 들었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참고 정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민경철 전문가님 그 눈여겨보는 엔터주가 있을지 관심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일단 오늘 오전에 차트를 굉장히 많이 돌려봤는데요. 저에게 좀 눈에 들어왔던 종목은 YG엔터 종목이 좀 눈에 들어왔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이브는 이런 법적인 공방 자체가 이제 리스크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주가가 밑으로 좀 떨어질 여지도 가능성도 열어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최근에 YG엔터 종목의 주가의 차트를 보면은 거의 지금 4년에서 5년 정도 만에 저점 부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동 종목이 이제 블랙핑크 이제 소속사로서 이제 97,000원 정도까지 이제 작년 5월 달에 큰 상승을 기록했었던 과거력이 있는데요. 자, 이때 당시에 주가가 무너졌을 때 당시에 이제 재계약 관련된 문제들 그리고 블랙핑크 제니가 개인 레이블을 차려서 이제 단체 활동은 이제 YG엔터랑 하지만
개인적인 활동은 단독 활동을 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동사의 악재로 작용되면서 최근에 97,000원 고가 대비해서 주가가 무려 55% 정도의 선제적인 급락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4년에서 5년 만에 저점이라고 한다면 이 종목이 언제 다시 우리 엔터주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큰 손들이 이 종목을 부양시킬지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될지는 계속 지켜봐야 되는 이슈지만은 동 종목의 저점 라인, 근 4년에서 5년 동안의 저점 부근인 38,000원짜리를 크게 이탈하지 않을 경우 현재가 4만 원 초반 부근은 내가 좀 급하게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는 비중이 아니라 중장기 관점에서 저점 베팅을 분할 매수 관점으로 고려하시는 분들께서는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저점 매수 뭘 할까 많은 종목들 궁금해하시는데 화장품 섹터에서는 그 YG엔터 말씀을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이제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장품 전략입니다. 최근 기사 보셨죠? 명동 상권이 부활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들었는데 관광객들의 필수 코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상권의 50%는 뷰티 업체들이 좀 자리를 쫙 깔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좀 우리가 살펴볼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화장품주를 그 업체들이 조금 더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갈 수 있을지 민경철 전문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화장품주의 가장 큰 상승 동력이 작년에 중국인 단체 관광 허용이냐 아니냐 이 부분이었는데요. 사실 그 파급이 아직까지는 크게 우리나라 증시에 좀 여파가 과거엔 있었으나 지금 시점에는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명동에 저녁에 좀 방문을 해보니까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있을 때는 조금 주변에 조금 시끄러운 소리들이 들리는 반면에 개인적으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보다는 조금 다른 국가들의 관광객 분들이 좀 명동 거리에 좀 꽉 차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인 체감은 몇 년 전에 비해서 확실히 이제 조금 그 상권이 부흥해지고 있다라는 좀 느낌이 좀 들었던 것 같은데요. 그와 관련해서 이제 앞으로 화장품 관련주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위드 코로나 관련주로 부각됐었던 종목들이 미래 시점에 계속해서 실적이 개선되고 흑자 전환 이후에 실적 개선에 따라서 주가가 좋아질 여지가 있겠다. 하지만 시장에서 가장 좀 메가 키워드로 부각되는 좀 섹터는 이제 아무래도 AI 반도체 쪽이기 때문에 화장품 관련주들은 지수가 무너졌을 때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연 지수가 좀 비실비실할 때 구원 투수로 나타나 줄 수 있을지 여러분도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재규 본부장님, 화장품주 일단 실적 기대감은 있는데 추가적으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화장품 관련주들 주가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중국향 매출이 많은 기업들이 아니라 북미 쪽이나 일본 쪽에 대한 매출이 많은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죠. 네. 반면에 이제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LG생활건강 같이 중국 쪽에 대한 매출이 많았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가 흐름이 굉장히 안 좋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중국을 많이 벗어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이패밀리 SC라든지 CI 인터내셔널 같은 기업들 그리고 VT 같은 기업들은 주가 흐름이 계속해서 잘 나오고 있고 실질적으로 실적도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화장품 관련주들은 좋은데 여기서 우리가 좀 포커스를 맞춰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중국 쪽도 경기가 좀 살아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관련되어 있어서 중국향 매출이 많은 화장품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이 안 좋았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는 키 맞추기에 들어갈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시장을 많이 이끌어왔었던 지금 CNC 인터내셔널이라든지 아이패밀리 SC 같은 경우는 주가가 저점에서 굉장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VT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왔고요.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도 주가 흐름 굉장히 견고한데 이런 종목군들 말고 그동안 많이 움직이지 못했었던 우리가 그러니까 중국향 매출이 많은 기업들 같은 경우도 좀 체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나라 증시 자체에 들어와 있는 전반적인 자금의 규모가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방금 전에도 이제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의 관심도가 반도체라든지 다른 쪽으로 많이 몰려간다라고 한다면 자금이 많이 유입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지를 좀 파악을 하면서 자금이 만약에 반도체 쪽으로 일시적으로 쏠리지만 않는다라고 한다면 전 화장품은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우리가 앞전 주제로 다뤘었던 엔터주들 같은 경우도 시장의 유동성이 어떻게 보면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자금이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 그 자금이 반도체 쪽으로만 쏠리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제가 말씀드린 화장품이나 엔터주의 향방이 갈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자금이 어디로 움직이는지를 좀 파악할 필요가 있고 화장품은 저는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변동성 장세에서 실적은 답이라서 이 안에서 투자 힌트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민경철 전문가님, 화장품의 투자 시점은 언제라고 보시는지요? 네. 화장품 관련주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단은 중국인 단체 관광이 이제 허용이 되고 이에 따른 파급력이 사실 이제 조금 우리 증시에 좀 부재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언제 또다시 이런 테마가 부각될 수 있는지는 또 이제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로 많이 유입됐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중국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지금 뭐 이런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넘어오는 속도보다는 좀 다른 국가들에서 뭐 일본이나 뭐 중국을 제외한 국가들에서 넘어오는 사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은 결국에는 14억 인구라는 중국 시장 진출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큰 좀 상승 동력이기 때문에 우리 뉴스를 봤을 때 중국 단체 관광 허용에 중국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로 좀 넘어온다라는 이슈들이 나올 때 그때쯤에 좀 수급이 붙지 않을까라는 좀 개인적인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은 개인적으로 빠르게 갈 것 같지는 않지만은 조금 길게 봤을 때 향후 1, 2년 정도 금리 인하가 시행되면 그 이후부터 중국 경기가 살아나면서 중국인 관광객들의 이제 유입수가 우리나라에 좀 많아지지 않을까. 그럼 그때부터 조금 좋아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민 전문가님 바로 관심주 좀 말씀해 주세요. 네, 관심주는 중국 경기가 너무 좀 좋지 않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일단은 고가 화장품보다는 미샤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에이블 CNC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사가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영업 손실이 2년 동안 거의 900억 정도의 이제 영업 손실을 기록을 했는데요. 2022년도, 2023년도부터 이제 미샤 브랜드의 뭐 일본 시장 진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중국의 시장에서 영업 이익을 2개년도 발생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작년 8월 달 정도였던 것 같아요. 작년 8월 달쯤에 갑자기 역대급의 거래 대금을 쏟아내면서 주가가 몇 달 만에 100%가 넘게 이제 폭등이 나왔었는데 이때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이제 유입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동사의 상승 모멘텀으로 좀 부각이 됐으나 그 시세를 15,000원 고가 대비 최근 저점 가격인 약 8,200원 수준 정정하겠습니다. 자, 6,600원 수준까지 낙폭을 확대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 종목의 작년 7월 달 저점인 5,400원 자리를 기준 잡고 이 추세 하단 자리에서는 언제 매수세와 이슈와 수급이 붙을지는 지켜봐야 되지만 분할 매수, 저점 매수 관점으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에 동 종목에 바닥에서 대량의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을 시청자분들이 포착하신다면은 이 화장품 테마가 태동되는 그 시작인 대시세 초입의 자리에서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으로 에이블 CNC 종목의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규 본부장님도 최애 화장품 관련주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우리가 이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에는 북미 쪽이라든지 일본 쪽에 매출이 많은 기업들이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는데 지금 이제 중국 쪽에 대한 매출도 어느 정도 가져가고 있는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자회사로서 이 코스알엑스라는 기업을 인수를 했습니다. 이 코스알엑스가 북미 쪽에서 매출이 굉장히 많은 회사예요. 그러니까 북미 쪽에서 매출이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 쪽에 대한 모멘텀도 어느 정도 붙는다라고 한다면 주가의 상승 여력은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의 관점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지금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52주 신고가입니다.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할 때에도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것은 거래 대금이에요. 지금 시장에서 거래 대금이 굉장히 적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시장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와 있는 종목군들, 좀 강세 종목군들을 노려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2분기로 지나가면서 주가의 탄력도가 좀 더 붙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것은 1분기보다 2분기의 실적이 더 좋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1분기 실적이 나오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군들은 대체적으로 2분기에 대한 기대감까지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아모레퍼시픽을 보시는 게 좀 안정적인 주가 흐름이고 단기적으로도 좋은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관심 있게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덩치 차이에서 좀 차별화가 되네요. 아모레퍼시픽 대장주와 그리고 중소형주 에이블 CNC 이렇게 두 분이 관심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엔터 업종과 화장품 업종까지 전격 분석해 드렸습니다. 자, 마켓 이슈 이재규 나도투자연구소 본부장과 민경철 이데일리 온 전문가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미국 경제가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성장률은 급감하고 물가는 급등했습니다. 미국 경제는 강하다는 자신감을 내보인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아 이 소비 둔화와 기업 투자 감소 등 저성장, 고물가의 스태그플레이션에 가까운 모습을 보인 건데요. 미 국채 수익률은 6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2년물 미국 국채 금리도 5%를 돌파했습니다. 반면에 기대 이상의 1분기 경제 성장률에 힘입어서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는 상향 조정될 전망입니다. 금리 인하 기대도 4분기로 이연되고 있습니다. 둘을 보니까 결은 다르지만 이 모든 시장의 재료가 시장 금리 상승 압력을 높이는 원인입니다. 고금리 환경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지혜의 뷰였습니다. 자, 이데일리 TV 유튜브 채널 채권부위가 무료 공개 녹화를 진행합니다. 바로 오늘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오후 7시 KG타워에서 열리는 공개 녹화. 공동락 대신증권 부장이 출연해서 금리와 돈의 흐름을 진단해 드리니까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마켓나우 3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다음 주 월요일 오후 1시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